통일신라 제49대 국왕이었던 헌경왕 때의 일입니다. 동해 용왕의 7째 아들로 알려진 처용이 외출해서 돌아와 자신의 아내와 역신이 간통하는 현장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처용은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침하고 있음에도 분노하지도 않고 크게 웃더니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다고 하죠. 동경 밝은 달에 밤새워 놀다가 들어와 자리를 보니 다리가 넷이구나. 두 다리는 아내이고 또 둘은 누구인가. 원래 내 아내이지만 뺏겼으니 어찌할꼬. 이 노래를 들은 역신은 처용 앞에 무릎을 꿇고 앞으로 당신의 형상을 그린 모습만 봐도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라며 사죄했는데, 이후 신라인들이 집집마다 처용의 얼굴을 그린 그림을 대문에 붙여 악귀를 쫓았다고 하죠. 그 유명한 처용가의 탄생설화입니다. 삼국사기는 처용의 외모가 분명 신라인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고, 그래서 처용무에서 사용되는 가면 역시 매부리 코에 길게 튀어나온 턱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인이 아니라는 의미인데, 이와 관련해 처용의 외형이 아랍인일 것이라는 가설이 제기됩니다. 그런데 그 가설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처용 자신만 정확히 알겠지만 1400년이 지난 지금 한국 연예계에는 아랍인의 DNA를 강하게 물려받은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진짜 처용의 후손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혹시 한국에 엄청난 수의 아랍인 후손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한반도는 통일신라 말기부터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수의 외국인들이 왕래했는데, 특히 아랍인들과 왕래가 잦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난도는 개성이 수도였던 고려시대 현재의 부산을 연상시킬 정도로 번성했던 국제항구였는데, 서해 부근에 위치한 이 나루터를 통해 중국 송나라 상인뿐 아니라 아라비아, 페르시아 상인들이 빈번하게 오고 나갔죠. 고려 때 워낙에 번성했기 때문에 아라비아 상인들이 값비싼 고려청자, 나전칠기, 고려인삼 등을 사가며 서양의 고려를 소개해 현재 코리아라는 명칭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신라 말 9세기부터 고려 초 10세기까지 병난도 일대에는 약 7만 명에 이르는 외국인이 살았는데, 대부분은 아랍 상인들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사우디 친선협회에 따르면 고려 개국 후 첫 100년간 17만 명의 외국인이 고려를 귀화했는데, 당시 고려 인구의 8%가 귀화한 외국인이었다고 합니다. 고려사에도 비슷한 기록이 있는데, 현종 15년 9월에 이슬람 상인 100명, 1025년에 100명, 1047년에 100명 입국을 허가했으며, 이들은 박물을 바치고 귀화도 했다. 고려에는 아라비아 상인들이 많아 예배처도 있었고, 이들은 국가 행사 8관회에도 참가했다는 기록입니다. 혹시 장동건이라는 연예인을 아시나요? 훤칠한 키에 각진 얼굴형, 진한 이목구비, 크고 부리부리한 눈, 짙은 눈썹, 날카로운 콧날까지 한국의 대표적인 미남 배우인데, 그래서 그의 별명이 아랍 미남입니다. 어떤 인물이었는지 밝혀지진 않았으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과거 아랍권 고위인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 장관이 친근감을 표한다며 한국에도 예전에 아랍에서 와서 정착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후손이 바로 배우 장동건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아랍인들과는 외형이 조금 달라 나온 절충안이 페르시아 왕자입니다.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이라크 등이 포함된 아랍과 붙어있지만 민족이 다른 페르시아일 것이라는 주장이죠. 그런데 장동건 씨의 성인 장은 실제 아랍계 후손입니다. 혹시 덕수장씨라는 성을 들어보셨나요? 고려 충렬왕 시절 고려로 귀화한 장순용의 후손인데, 장순용은 외국인입니다. 고려 충렬왕 시절 칭기스칸의 손녀이자 쿠빌라이 칸의 딸인 제국공주가 고려로 건너와 충렬왕과 결혼했는데, 장순용은 제국공주의 시종으로 고려에 왔습니다. 자신의 주인인 제국공주가 충렬왕비가 되었으니 그 역시 고려로 귀화해 덕수장씨라는 성을 하사받고 고려에 정착했죠. 현재 그 후손이 약 3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그는 원래 중국인이 아니고 해외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덕수장 씨 중 가장 유명한 인물은 이 성씨를 쓰지 않는 장동건 씨인데요. 배우 장동건은 원래 인동장 씨로 덕수장 씨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조선왕조 500년 중 가장 예뻤다던 장희빈과 연결됩니다. 숙종 12년의 기록에 따르면 나인으로 뽑혀 궁중에 들어왔는데 얼굴이 잠옷 아름다웠다고 장희빈을 기록하고 있는데, 조선왕조 실록은 사람의 외모에 대한 기록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흑인 노예 출신의 용병처럼 특별한 경우에만 묘사를 했고, 혹 평가를 하더라도 아주 박했습니다. 연산군의 애첩인 장록수를 두고 외모가 중간에도 못 미친다고 평가했을 정도니까요. 그런 사관들이 장희빈을 예쁘다고 평가했던 것은 정말 예뻤기 때문인데, 장동건은 장희빈의 친오빠 장희재의 직계 후손이라고 하죠. 예쁜 고구마에서 예쁜 고구마가 달린다는 말이 거짓은 아닌 듯합니다. 그런데 장동건 외에도 연예인 중에 아랍계로 분류되는 분들이 몇 명 있는데, 대표적으로 신현준 배우가 있습니다. 사실상 원조격인데 매부리코로 대표되는 선이 뚜렷한 외모로 데뷔 초부터 아랍인 후손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았죠.
그가 아랍계 후손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가문의 위기라는 영화에 함께 출연했던 공영진 배우 덕분인데, 그가 신현준을 두고 아랍인이라고 애드립을 친 뒤 그 이미지가 굳어졌습니다. 이후 CF 등의 그 이미지를 살려 아랍인 복장으로 등장하기도 했고, 실제로 그의 아버지는 신현준이 어릴 적 요르단에서 사업체를 경영해 아랍어를 구사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관계가 깊습니다. 다만 그가 실제 아랍인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외형적으로 분명 정통 한국인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외에도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 출연했던 이 필립 배우도 짙은 눈썹, 큰 눈, 높고 큰 코 등 뚜렷한 이목구비와 더불어 까무잡잡한 피부 때문에 아랍인의 후손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도 했는데요. 이렇듯 한국인이면서 정통 한국인처럼 보이지 않는 외형을 가진 이유는 한국에는 통일신라 훨씬 이전부터 유입된 다양한 민족이 뒤섞여 사회를 구성했기 때문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미 후삼국 시대에 한반도에는 여진족, 거란족, 말갈족, 타타르족 등 북방 유목민들이 대거 이주했고, 이들이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치며 조금씩 한민족과 피가 섞이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이민족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로의 진출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도살업 및 도축업에 종사하게 됐고, 이들이 바로 조선시대 백정이라 부르던 계급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평범한 이민족이 아닌 한 국가 왕족의 후손이 살고 있기도 합니다. 베트남인데요. 1009년에 들어선 리 왕조의 마지막 후손이 한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현재도 국경을 접하고 있지만 중국은 늘 베트남의 넓은 영토에 군침을 흘려왔습니다. 늘 베트남을 침공해 왕을 대신 결정해왔지만 1009년경 베트남에는 중국의 지배를 거부하고 스스로 국왕을 결정한 첫 왕조가 들어섰는데, 바로 그 유명한 리 왕조. 지금의 수도 하노이를 도읍지로 정해 들어섰는데 약 216년간 번영했습니다. 첫 왕이 들어서고 약 100년 뒤 제6대 황제 영종이 7째 아들 리똥덩을 품에 안았는데, 리똥덩은 차차기 국왕이 될 순수 혈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8대 황제에 오른 해종은 1210년 외척이었던 진시 가문의 진수도에게 국정을 맡겼고, 결국 왕조를 통째로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진시 가문은 리시 가문을 멸족시킬 계획으로 모든 왕가와 식솔, 종친들을 전부 도륙했으나 리똥덩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는 급히 식솔들을 이끌고 배를 타고 바다로 도망쳤죠. 원래 그는 송나라로 망명할 계획이었으나 항해 도중 표류해 남송, 타이완, 금나라, 몽골 등을 정처 없이 떠돌다 도착한 곳이 고려. 현재 북한 황해도 옹진군 화산포에 닿게 되는데요. 그렇게 베트남 첫 왕조의 마지막 핏줄이자 베트남 최초의 보트피플이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용상이 한반도에 오는 과정에서 재미있는 일화가 남았습니다. 송나라에서 표류해 서해를 건너 옹진반도에 거의 다다랐을 때 해적대를 마주쳤는데, 해적들은 옹진에 사는 고려인들을 납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불쌍히 여긴 이용상 일행이 고려인들을 구해냈고, 옹진에 도착한 그들의 소식은 조정에까지 알려지게 되는데요. 당시 고려의 안효왕이 이들을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는데, 그들이 안남국의 마지막 핏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기뻐하며 성씨를 하사했는데, 바로 화산이 씨입니다. 이용상 일행이 처음 도착한 옹진군 화산포에 지명해서 따왔는데요. 그에게 화산 이씨라는 성씨를 하사한 것을 두고 여러 가설이 있습니다. 일부는 그가 몽골군을 물리치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옹진군에 정착한 그는 한때 왕족이었다는 오만함에 빠져 살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에게 무술을 가르치며 여생을 보냈는데, 1253년 몽골군의 5차 침공 때는 몽골군을 물리치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즉 3면에 토성을 쌓고 전면에는 목책을 높이 세움으로써 5개월 동안 몽골군의 성함락을 막고 결과적으로 몽골군을 물리쳤죠. 이에 그에게 화산 이씨라는 성씨를 내렸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안남국 첫 왕조의 마지막 핏줄이기 때문에 성씨를 하사했다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신빙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베트남에서 도망칠 당시 그는 52세였고 몽골군의 5차 침입이 1253년이므로 5차 침공 때 이미 그는 80대 노인이었습니다. 분명 공을 세우기는 했겠지만 그가 성씨를 가지지 않았다면 옹진현령이 외국인 노인의 말을 들었을 리는 만무하니까요. 어쨌든 이용상을 시조로 하는 화산 이씨의 후손은 한반도에서 800년 이상 혈통을 지키고 있는데 상당수가 북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 땅에는 약 1300명가량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현재 화산 이씨를 본관으로 하는 연예인 중에는 배우 이세희 씨가 있습니다. 2021년 KBS 주말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에 출연해 큰 인기를 끌었었고 2022년 KBS 드라마 진검승부에도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죠. 오밀조밀 예쁜 외모가 리왕조 특유의 DNA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단번에 눈에 띌 정도로 상당한 미모를 자랑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그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소설이 아닙니다. 그 족보가 남아있죠.
이용상은 베트남을 떠날 때 리왕조의 족보를 챙겼고 그 족보에는 왕조를 건국한 태조 이공원을 시조로 기록하고 있고 중시조를 이용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트남 정부 역시 자신들이 잃어버린 역사인 화산 이씨를 극진히 대접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조선의 상징과도 같은 경복궁인데 베트남 역시 매년 음력 3월 15일에는 리왕조 창건기념 축제를 대대적으로 열고 리왕조의 왕궁을 복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늘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단일민족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성립될 수 없는 말입니다. 두 발을 가진 인간은 늘 이동을 거듭해왔고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아주 먼 옛날부터 한반도에는 수많은 이민족이 발을 들였습니다. 그들이 한민족과 피가 섞이며 지금 현재에 이르렀으니 연예인 중에도 이국적으로 생긴 이들이 많은 것도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워낙에 재구매 요청이 많은 제품이지만 개인적인 문제로 진행하지 않기로 했던 대마종자유에 대해 할인 행사를 진행해달라는 댓글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청정지역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파이토카바노이드 CBD 햄프시드 오일 제품을 오늘 하루만 할인가로 열어드립니다. 대마시에서 껍질을 벗겨 추출한 대마종자유는 오메가3와 6, 칸나비노이드, 칸나비디올, 토코페롤, 리놀레산 등등 영양소의 보물창고인데 성분 때문에 고민되시는 분들은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미 FDA에 등재되어 있는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증받은 원물 오일이니까요. 벌써 20년 이상 역사를 가진 제조사가 추출해 국내 수입 당시 꼼꼼한 검사를 전부 통과한 안전한 제품이니 안심하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이미 공동구매를 통해 구매하신 800개에 육박하는 구매 리뷰가 있으니 꼼꼼히 리뷰 읽어보신 후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존 공동구매와 동일하게 3+1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아래 댓글로 링크 남겨드립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